자, 폰트성 아이콘 쓰는 방법은 이걸로 가져올게요. 저희 힌트 들어가 보시면은 링크 있죠? 링크 복사해서 항상 이제 요 라이브러리 가져올 때는 내가 이거 쓰겠다는 링크 가져오고 이렇게 그 다음 아이콘 찾아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링크만 맞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이 폰트성 무료 아이콘 있죠? 자, 여기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클릭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나 아니면 노란색 배지 있는 거는 유료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프리도 많아서 딱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일단 마크업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div.탑바 나중에 이게 헤더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헤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탑바는 달아줘도 되고 안 달아줘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 힌트 쪽에서 노멀라이즈랑 lib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것만 좀 복사해 올게요. COS는 이제 커스텀 쪽인데 이건 빼고 복사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CSS에 붙여 넣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랑 노멀라이즈까지 이렇게. 자, 노멀라이즈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 이게 보시면 보더 레드 있는데 보더가 4픽셀 솔리드 레드 이렇게 있고, 보더 핑크는 솔리드 이제 핑크, 그 다음 그린, 플렉스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엔드,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코드를 다 짜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어제 라이브러리 했을 때 잠깐 봤었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 이미 CSS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HTML에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에 넣어주기만 한다면 알아서 이 보더 값이 잡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잠깐 불러온 거고, 저거는 직접 다 작성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실제 라이브러리를 쓸 땐 이제 요걸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먼저 해놓고 이제 안에 div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로고가 될 거고요. 다음 클래스 콘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콘은 뭐냐면 제가 이제 헤더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이트가 요만하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헤더는 당연히 요 정도를 다 차지할 거예요. 이렇게 보통 사이트가 다 그렇잖아요. 헤더가 요 정도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컨텐츠를 딱 요 정도까지만 놔요. 요 정도. 그러면 여기 이 박스 있죠? 이 박스를 이제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컨테이너. 그리고 대부분 메인 컨텐츠들도 여기를 안 벗어나죠. 이제 요거를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줄여서 콘이라고도 합니다. 그 콘 클래스를 놔준 거예요. 그럼 콘한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여기는 COS라고 하겠습니다. 커스텀. 자, 점 콘에서 이제 맥스 위드를 뭐 1000픽셀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 맥스 위드는 뭐냐면 얘가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이입니다. 아무리 늘어나도 1000픽셀 초과는 안 하겠다. 1000픽셀 넘어가는 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은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저는 얘를 가운데 정렬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라이브러리에 따로 빼줄게요. 넥스위드는 바뀔 수가 있지만 요거는 바뀌지 않거든요. 이 콘이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니까 얘를 가운데 정렬하려면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가운데 정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헤더가 이렇게 있고, 다음 요소가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주는 거죠. 그런 다음 탑바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저는 맥스 위드를 한 800 정도만 할게요. 화면이 작으니까. 점 탑바 헤더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 다음 컬러는 화이트, 그리고 하이트는 100픽셀 정도로 해놓고, 다음 패딩 값도 좀 주겠습니다. 패딩 레프트 100픽셀, 패딩 라이트 100픽셀. 사실 뭐 요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자, 그런 다음 다시 마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A 태그 놔주고요. 샵. 그 다음 여기에다가 아까 그 아이콘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애플 로고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보더를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백그라운드 검은 색깔 보이죠? 얘가 탑바입니다. 탑바. 그리고 보더 레드, 그리고 얘한테도 클래스 주고, 보더 그린. 보이시죠? 저 폰트를 조금만 더 키울게요. 자, A한테 클래스를 로고로 주겠습니다. 로고니까요. 자, 점 탑바 밑에 점 폰, 밑에 점 로고 있죠? 자, 얘한테 폰트 사이즈를 한 1.2 REM 정도만 키우겠습니다. 자, 요렇게 콘, 로고. 너무 그래도 작은 것 같아서 2 REM 정도로만 키울게요. 여러분 잘 보이실 수 있게. 지금 마크업은 이렇게 있고, CSS 밑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로고 찾아서 2 REM 정도 키웠습니다. 폰트 사이즈.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탑바의 공간이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과 로고를 가운데 정렬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세로에서 가운데 정렬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세로 정렬한다고 해서 플렉스 준다고 얘한테 플렉스 이렇게 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바뀌는 게 없죠. 그 다음 뭐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게 왜 소용이 없냐면 부모가 가진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탑바가 지금 요 정도인데, 요 정도. 자,
탑바가 요 정도인데 이 바로 밑에 자식이 div.con이죠. 이 콘이 얘거든요. 지금 빨간색. 이 빨간색이 부모의 높이를 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이트는 여러분 기본값이 오토라 그래요. 오토라서 100%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div가 이 탑바의 높이를 다 따라가게 하려면 하이트를 100%로 맞춰 주셔야 돼요. 라이브러리에 그게 있거든요. 이제 하이트 100%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높이를 다 따라가게 됩니다. 살짝 튀어나온 거는 보더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모의 영역부터 넓혀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렬을 해야겠죠. 자, 이 div는 A 자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플렉스를 주고 그 다음 이렇게 됐죠? 플렉스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 보더 레드를 보더 그린. 자, 이제 보더 그린도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 로고 있죠. 로고를 또 가운데로 옮기려면은 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얘한테 div한테 A를 주는 게 아니에요. A 영역이 이제 넓어졌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 자식을 움직이려면 또 A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게 살짝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이트 100% 왜 줬죠? 탑바가 지금 100픽셀인가 그러거든요. 100픽셀인데 우리가 하이트 값을 딱히 안 주면 그게 오토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 영역이 넓어졌다고 해서 자식이 그 영역을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따라가게 하려면 그 자식한테 하이트 100%를 주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줬죠. 그리고 플렉스를 했을 때 지금 초록 색깔 넓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얘한테는 딱히 큰 영향은 없지만 이 자식인 A가 플렉스의 요소가 되면서 얼라인 아이템스 스트레치가 됩니다. 스트레치는 쭉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까지는 쭉 늘어났죠. 그럼 이 초록색이 가진 너비가 원래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넓어졌잖아요. 이렇게. 그쵸? 네, 초록색 영역까지 이렇게 넓혀준 다음에 이 로고 자체를 가운데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가운데로. 그럼 얘한테 이제 얘를 움직여야 되니까 실제 이 아이콘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 플렉스를 여기다 또 주고 물론 플렉스에 안 주고서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그게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플렉스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플렉스에는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지죠. 보더 다 빼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운데 정렬 잘 됐죠? 그래서 왜 이렇게 주셔야 되는지 이제 요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얘 높이 맞추려고 준 거였고 그 다음 얘한테 플렉스 준 거는 얘가 플렉스의 아이템이 되게 하려고 그 다음 얘한테도 플렉스를 주려면 준 이유는 얘가 플렉스의 요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센터로 맞추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A 밑에 내부 놔주겠습니다. 얘한테는 메뉴 프락스 라고 줄게요. 그 다음 UL 밑에 li 곱하기 4 a href 샵 메뉴라고만 쓰겠습니다. 홈 어바웃 프로덕트스 컨택트 이렇게 있네요. 홈
about products. 다음은 contact 이렇게 놔주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이렇게 볼게요. 마크업은 이제 다 아시죠? 메뉴 만드는 거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라이브러리를 좀 계속 쓸 건데요. UL한테 보더 레드를 줄게요. 그리고 li 하나한테 보더 핑크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a한테 보더 블루를 줄게요. 잘 안 보이나? 그린을 주겠습니다. 그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우선 메뉴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양 옆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잘 보세요. 이 콘 있죠? 콘이 플렉스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A랑 내부가 플렉스의 자식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자식이 됐을 때 이 사이에 여백을 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플렉스 justify 컨텐츠 스페이스 자, 스페이스 between around는 얘네 주변에 놓는 거고 between은 요소랑 요소 사이에 여백을 두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하나 오른쪽으로 보내고, 자, 콘한테 플렉스 justify 컨텐츠 스페이스 between 주시면 됩니다. A는 좀 적겠습니다. 접어놓고 이제 메뉴를 볼게요. 우선 이 li들 다 양옆으로 나오게 하려면 UL한테 플렉스를 주시면 되겠죠. 원래는 li 자체한테 인라인 블럭을 줬었겠지만 지금 이제 플렉스를 배웠으니까 써먹으면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메뉴 박스에 보더 뭐가 있을까요? 블루?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메뉴 박스는요 부모의 높이를 다 따라가거든요. 왜죠? 얘 부모는 누구? 콘이고, 콘은 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내부의 높이가 스트레치가 되면서 다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왜 우리 네. 자, 플레이그라운드 보면은 온라인 아이템스에서 기본값이 스트레치잖아요. 쭉 늘어나잖아요.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난 거. 그래서 얘도 지금 쭉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UL한테까지 전파되진 않죠. 플렉스는 바로 밑에 있는 자식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자식한테. 이거 보더 레드 있죠? 이 빨간색은 파란색을 못 따라가는 거죠. UL이. 그럼 UL이 내부의 높이를 따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얘한테도 플렉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UL도 플렉스의 요소가 되면서 따라가겠죠. 두 번째, 얘한테 하이트 100%를 주는 거죠. 자식선에서 부모를 따라가게끔 하는 겁니다. 자식선에서.
뭐가 더 좋냐 하면은 뭐 이게 조금 더 낫겠죠. 얘한테 플렉스를 줄 이유가 이 자식 하나 때문이라면 굳이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자식이 알아서 맞출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지금 UL이 이제 다 따라왔고, 그럼 당연히 이 UL이 플렉스이기 때문에 LI 핑크 있죠? 핑크도 다 따라왔습니다. 근데 A는 못 따라간 이유가 당연히 이 플렉스를 줬을 때 LI까지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A 선에서는 당연히 또 이 부모를 따라가려면 화이트 100%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화이트 100%. 근데 안 먹는 이유 있죠. 저도 항상 망각하는 건데 A가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블럭으로 맞춰 주던가 아니면 얘한테도 인라인이 아닌 다른 걸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가운데 정렬할 거면 플렉스 주는 게 제일 낫겠죠. 요렇게. 그리고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자, 보더 핑크도 뺄게요. 까지 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봐야 돼요. 나머지 애들한테도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린은 좀 뺄 걸 그랬네요. 자, 요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 하이트 100%를 준 이유는 메뉴 박스는 이 분모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얼라인 아이템스 스트레치가 돼서 높이를 따라갈 수 있지만 UL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플렉스 요소가 아니어서 그렇죠. 그래서 하이트 100%로 부모의 높이를 따라갈 수 있게끔 맞춰준 거고, 다음 UL한테 플렉스를 줬죠. 이렇게. 물론 LI 선에서 LI한테 하이트 100%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또 클래스를 써야 되니까 그냥 UL 클래스 쓴 김에 같이 얘한테 플렉스를 준 거죠. 만약에 그냥 CSS로 하드코딩 했으면 뭐 어디다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렉스를 주면은 또 얘도 얼라인 아이템스 스트레치가 되면서 이제 부모의 높이를 다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A한테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또 A선에서는 이제 LI 높이 맞추려고 하이트 100% 됐고, 그다음 이 글자 정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자 정렬하기 위해서 일단 A 자체한테도 플렉스를 준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준 거죠. A한테 여기까지만 주면 안 먹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A는 인라인이죠. 인라인이기 때문에 블럭이든 플렉스든 아무거나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될까요? 저 콤 밑에 점 메뉴 박스 있죠? 밑에 UL 밑에 LI 밑에 A 찾아가서 폰트 웨이트 일단 볼드로 해주고 패딩도 위아래는 필요 없으니까 0, 한 20픽셀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 A를 호버했을 때 정확히는 LI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LI한테 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 다음 컬러는 블랙 이렇게 주시면 끝납니다.